싶은 교육 채널. 팔강도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코칭을 위한 진단 검사, 그에 대한 평가 해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 유형 검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죠. 특히 MBT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환기를 시켜드리고 그런 뒤에 간이 검사지를 담았는데요. 그 검사지에 대한 해석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검사는 가운데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좌우로 구분을 짓는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크게는 4가지 기준점이 있고 그에 따라서 8개의 유형이 나오는데 이 유형들이 서로 조합이 됩니다. 전체는 16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에너지의 방향으로 구분을 지었죠. 즉 그 사람의 에너지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심이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지향하는 쪽의 그 분야의 책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예를 들면 E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밖을 향하게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에 대한 지향점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따라서 책은 사회과학, 도서관의 분류로 이야기를 하자면 300대 책을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향형, 즉 I형들은 자기를 지향하는 면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기의 내면, 따라서 이분들은 주로 소설이라든가 수필, 시 이런 문학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을 위한 독서를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식 기능과 정보 수집의 방향인데요. 여기서는 S인 감각형, N인 직관형으로 구분을 짓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S형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반해 N형 같은 경우에는 공상, 창의, 상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즉,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분야를 좋아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에 따라 S형들은 주로 역사를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때에도 당연히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이 될 만한 사진이라든가 누군가의 증언이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 N형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영감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죠? 뭔가 자극을 주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문학이라고 한다면 환타지 또는 추리 같은 것들을 좋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죠. 자기에게 뭔가 영감을 준다면 그게 음악일 수도 있고 또는 미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책이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 그런 공상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을 지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의 기준점은 판단과 결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느 쪽이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느냐라는 그런 차이점을 그때 이야기 드렸는데요. T형 같은 경우에는 사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가 먼저 작동이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반면 F형들은 감정형이기 때문에 이 가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다른 유형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T와 F에서는 남녀 성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죠. 보통 남자분들은 사고형이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반면 여자분들은 감정형이 조금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골라보는, 좋아하는 장르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F형이 많기 때문에 주로 감정을 자극하는 사랑이라든가 우정, 행복, 감동을 느끼는 이야기들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고형들은 계속 생각을 자극하는, 생각의 꼬리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큰 차이점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생활 양식이라는 기준점을 보게 되면은 J형과 P형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때 먼저 태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J형들은 절차,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그대로 또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은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P형들은 계획에 사실은 약점이 있습니다. 계획을 잘 못하고 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루는 경향도 있고, 따라서 태도에 대한 면, 생활 양식에 대한 면으로 봤을 때 J형들은 약속을 잘 지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고 예쁨을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에 반해서 P형들은 챙겨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계속. 뭘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J형들은 당연히 절차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그런 어떤 책의 장르 분야 같은 경우에도 순수과학 중에서 뭐 수학 같은 것들, 즉 내가 공식을 대입을 하면은 차례대로 이어져서 결과가 나오는 틀림이 없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반해서 P형들은 좀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면이 있습니다.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따라서 예술과 같은 그렇게 열려있는 구조의 것들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성격 유형 검사는 결국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기 위한 목적의 검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의 문항들이 담겨져 있는데 역시 이것도 미리 이야기 드렸습니다. MBTI라고 하는 검사도 그렇고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다 전문 집단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검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걸맞은 교육들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격을 득한 뒤에 검사지를 구입을 하거나 등등 그러한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미 갖고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약식 검사지를 통해 설명을 드리려고 약식을 담아 보았는데요. 자, 이 검사지는 앞서 이야기 드린 E와 I 유형, 그 다음에 S와 N, T와 F, J와 P를 10개의 문항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E와 I 유형을 먼저 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검사는 실시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이 검사지를 배부를 하고요. 실제로 이걸로 한번 해보신다면은요. 그런 다음에 자, 1번 문항을 가로로 쭉 읽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 문항 1번 E 유형 표시, I 유형 표시 이런 순위죠. 그렇죠? 그럴 때 자, 1번을 먼저 가로로 쭉 읽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가까운 쪽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유형에 있는 내용이 더 가까우면은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I가 더 가깝다. 그러게 되면은 I 유형 옆에다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10번까지 중에서 내가 E나 I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개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개가 끝난 뒤에는 E와 I 가운데 어디가 더 많은지를 개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E가 6개, I가 4개다. 그러면 아래에 나의 에너지 방향은 E라고 쓰면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I가 6개, E가 4개다. 그러면 I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간혹 반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검사지는 간이다 보니까 구분이 더 애매모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U라고 쓰라고 합니다. 알파벳 대문자 U라고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인즉슨 양쪽이 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E형이라더라도 I형의 그 특성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어느 게 더 우세한가를 보는 것 뿐이지 명확하게 어디가 100이고 어디가 0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5대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해석을 하실 때에도 E도 있고 I도 있고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6대4든 7대3이든 어느 쪽으로든 조금 더 우세한 게 있으면은 아래에 그 빈 괄호에다가 한쪽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보시면은요. S와 N을 구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T와 F를 보는 것도 있죠. 그렇죠? 다 10개의 문항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J와 P까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답변한 그 결과들을
보고 난 다음에요. 어느 게 더 우세한가를 다 4개 각각 적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의 성격 유형은 무엇이다라고 딱 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ESTJ라고 하는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다 왼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정반대로 INFP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ENTP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ENFP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조합이 됩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그렇게 해서 16가지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 사람의 유형은 확인을 했죠. 그 뒤에 이제 이어질 부분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을 선호를 하겠구나. 그 다음에 또 S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선호를 하겠지. 또는 N이기 때문에 T이기 때문에 F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뒤에 실제로 그거를 골라서 제시를 하는 단계로까지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표에 있던 것들을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이 유형은 외향형이라고 했죠. 외향형, 외향성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향성보다는요, 책을 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유활동을 지향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움직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향성이 더 책을 많이 볼 수는 있기는 한데, 물론 예외는 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 사람이 내향성이야 책을 많이 보겠군, 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외향성이야 책을 거의 보지 않겠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가는 거를 지향을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나가고 그때마다 늘 책을 들고 나갑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반면 내향성이라서 집에 있는 시간은 많은데 늘 자고 있습니다. 그럼 책을 안 보겠죠. 그 사람은요. 그래서 늘 이 성향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내향성이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외향성은 사회과학을 선호한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내향성은 문학을 선호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800대. 자, 그 다음 S와 N 척도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죠. 정보 수집의 방향 등등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S형은 감각형이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은 측면으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S와 N형이 같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S는 보고 들은 거를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반면 N형은 거의 다 기억을 못합니다. 대신 정말 인상 깊었던 거 있겠죠. 그렇죠? 그 한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N형은 직관형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꽂혀서 보통은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게다가 영감을 주는 거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술이라든가 판타지라든가 이런 장르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S형들은 이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거를 좋아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역사 같은 것들, 고증이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S형들은 질문을 할 때 항상 왜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져 묻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설명을 할 테고 그래야 또 이해가 될 거니까 자꾸 그건 왜 그런 건데 왜 이런 질문을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T와 F형인데요.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사고형은 순수과학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의 꼬리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많다고 했죠. 남자분들은 보통 이 과학 분야하고요 역사라고 하는 분야를 꽤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여자분들은 감정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감동, 사랑, 우정 등등 이런 걸 통한 감동, 그게 매우 중요해서 문학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죠. 물론 과학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만 문학에 비하면은 덜하죠. 아무래도 이쪽은 아무래도 이론이라든가 등등이 많다 보니까 감동보다는 지식과 정보 위주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문학은 어떤 등장인물 또 그가 겪는 사건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이 많이 보통은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감동이 지납니다. 따라서 문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몇 년 동안의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빌려간 결과들을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로 여자아이들은 80% 이상이 문학류만 빌려갑니다. 남자아이들은 반대로 400대 과학, 500대 기술과학, 400대는 순수과학이고 500은 기술과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900대 역사를 많이 빌려간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대입이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J와 P 척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판단형, 인식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과학 분야 가운데에서도 수학, 특히 수학은 순수과학에 포함이 됩니다. 수학, 절차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과학도 그렇죠. 많은 공식들, 실험들 보게 되면 왜 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들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식형은 그렇지 않고요. 틀려야 됩니다. 매번 다른 결과가 나와야 이거 재밌네, 흥미롭군 이런 느낌을 받지. 얘를 넣었을 땐 당연히 얘가 나와야 돼. 이런 공식의 틀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따라서 예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격 유형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 독서 코칭을 하기 위한 자료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더불어서 이 검사만이 아니라 애니어그램도 이런 식으로 번호별, 그러니까 즉 유형별로 그 사람에게는 이런 책들을 아마 제공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연구가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MBTI라는 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E와 S와 그 다음에 T와 J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 내용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자면 사회과학 분야를 조금 더 좋아할 가능성이 크고요. 문학보다는. 그 다음에 역사, 당연히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사극은 꼭 봐야 됩니다. 저는. 물론 책도 역사에 대한 책들을 좋아합니다만은 이쪽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형이다 보니까 순수과학 분야 좋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J이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가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굳이 유형을 구분을 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그 반대의 측면들도 점수가 꽤 높기 때문에 꼭 이것만 좋아한다기보다는 문학도 물론 선호를 하고요. 두루두루 보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형은 굳이 구분을 짓고 선호 경향이다 보니까 그쪽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이것만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더 추가되는 내용들은 역시 관련 연구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더 내용을 보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8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성격 유형별 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성격 유형으로 모든 행동과 사고를 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성격 유형에 따라 능력, 욕구, 관심, 흥미, 동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와 성취하는 것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4가지 선호 경향에 따른 MBTI 유형이 선호하는 도서 분야를 살펴보면 외향성은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 내향성은 문학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 감각형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직관형은 예술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 사고형은 순수 과학 분야, 감정형은 문학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판단형은 수학과 과학, 인식형은 예술 분야의 도서를 선호합니다. 참고로 성격 유형 간이 검사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